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 김순명입니다. 30년간 반찬 가게를 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10억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서 모은 돈이에요. 그 돈을 자식들에게 다 줬습니다. 이제 편하게 살 줄 알았어요. 자식들이 저를 모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저는 큰아들 집 다용도실에서 잡니다. 세탁기 옆에 이불 깔고 자요. 밥은 남은 반찬으로 혼자 먹고요. 며느리 눈치 보며 숨죽여 삽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던 거예요. 자식 믿고 전 재산을 줬는데 돌아온 건 구박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45대 떠났어요. 가남이었습니다.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석 달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장례 치르고 집에 왔을 때 앞이 막막했어요. 아이들은 아직 어렸고 큰아들이 고등학생이었고요. 딸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남편이 남긴 건 작은 반찬 가게 하나였습니다. 시장 구석에 있는 5평짜리 가게였어요. 그거라도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게를 붙잡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가게에서 반찬을 만들었어요. 김치, 나물, 젓갈, 창조림.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밥 챙겨주고 학교 보내고 다시 가게로 뛰어갔어요. 점심시간엔 손님이 몰렸고 저녁엔 퇴근하는 분들이 들렀습니다. 밤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왔어요.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죠.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주말도 없었어요. 명절에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쉬면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손은 항상 갈라져 있었고 허리는 만성 통증이었어요. 병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파스 붙이고 일했어요. 아이들 등록금 낼 때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큰아들 대학 보내고 딸 대학 보내고 작은아들 대학까지 보냈어요. 한 번도 학비 걱정시킨 적 없습니다. 먹고 싶은 거 사준 적도 많았어요. 용돈도 넉넉히 줬습니다. 제가 못 먹고 못 입어도 아이들한텐 다 해줬어요. 엄마니까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 2억을 줬어요. 서울에 집을 구해야 한다고 해서 그때 모아둔 돈에서 꺼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도 혼수랑 전세자금으로 2억 5천을 줬어요. 시집 가는 딸인데 부끄럽지 않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작은 아들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차린다고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카페 좋아하니까 잘 될 거라고 했습니다. 3억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줬습니다. 이자 받고 그럴 사이가 아니잖아요. 자식인데 그렇게 하나씩 주다 보니 제 손에 남은 건 2억 5천이었습니다. 가게는 계속 운영하고 있었고요. 한 달에 4,500은 벌었어요. 노후는 그럭저럭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해졌습니다.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저렸어요.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안 올라갔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수술하면 석 달은 쉬어야 했습니다. 가게는 어떡하나 고민했어요.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가 좀 아픈데 수술하면 가게 좀 봐줄 수 있냐고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도 회사 다니느라 바빠요.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은데 가게까지 어떻게 봐요? 그냥 가게 접으시는 게 어때요? 가게를 접으라고요. 30년을 운영한 가게를요. 그래도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딸에게도 전화했어요. 딸은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도 애들 때문에 정신없어. 언니, 시어머니도 모시고 있잖아. 도와주고 싶어도 상황이 안 돼. 미안해. 작은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카페 운영하느라 바쁘다고 했어요. 직원 구하기도 힘들고 매출도 생각보다 안 나온다고 오히려 돈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셋 다 똑같았어요. 바쁘다. 도와줄 수 없다. 가게 접어라.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결국 가게를 접었어요. 30년 운영한 가게를 울면서 정리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아쉬워했어요. 사장님, 여기 없어지면 우리 어디 가요? 손맛 좋은 데가 없는데 그 말에 더 눈물이 났습니다. 가게 권리금 받고 장비 팔고 다 정리하니 3억이 됐어요. 그걸 더하니 5억 5천이었습니다.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 받으면서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밥도 혼자 먹고 말도 혼자 하고 밤이면 무서웠어요. 몸도 안 좋은데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엄마가 혼자 살기 힘든데 같이 살면 안 되겠냐고. 집안일도 도와줄 수 있다고, 밥도 해줄 수 있다고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와 상의하는 것 같았어요. 한참 뒤에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일단 이사 오세요. 근데 집이 좁아서 방은 따로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다용도실에 자리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요. 다용도실이라고요. 세탁기 있는 그 좁은 공간이요. 그래도 자식 집이니까 어디든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큰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근데 저희도 형편이 좀 그래요. 아이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대출 이자도 나가고 엄마 돈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어요. 2억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급한 거 해결하고 나중에 집도 좀 넓힌 데로 이사 가면 엄마 방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2억을 줬어요. 딸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오빠한테 줬다면서요. 나는요? 시댁 사정이 안 좋아서 힘들어요. 남편 월급도 줄었고 애들 교육비는 계속 나가고 딸 말도 맞는 것 같았어요. 시집간 딸이 고생하는 게 싫었습니다. 딸에게도 1억 5천을 줬어요. 작은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카페가 잘 안 돼서요. 여기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려고요.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려는데 자본금이 더 필요해요. 2억만 더 빌려주시면 이번엔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은 아들한테도 2억을 줬습니다. 다 자식이니까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다 주고 나니 제 손엔 2천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큰아들 집에서 같이 살면 되니까 밥 먹여주고 재워주면 되는 거니까 자식들이 나중에 갚아주겠지. 아니, 안 갚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자식들 잘 되는 게 제 노후니까 그렇게 큰아들 집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 일이에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했어요. 손주들도 봐줬습니다. 학교 끝나면 데려오고 간식도 챙겨주고 학원도 데려다 줬어요. 제가 일하던 시절처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좋았어요. 외롭지 않았고 손주들 웃는 얼굴 보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 태도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그래도 인사를 했는데 나중엔 말도 거의 안 했습니다.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거실이 좁아졌네. 혼잣말처럼 했지만 저보고 하는 말인 거 알았습니다. 밥 먹을 때도요. 저는 따로 먹었어요. 식탁이 좁다고 했거든요. 다용도실에서 혼자 밥 먹었습니다. 남은 반찬으로요. 새로 차린 음식은 아이들이 먼저 먹었고 남은 거 제가 먹었어요. 가끔 남은 것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땐 라면 끓여 먹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계속 계시면 솔직히 좀 불편해요. 저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나중에 방 따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솔직히 형편이 안 돼요. 그 돈은 이미 다른 데 썼거든요. 뭐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2억을 줬는데 집 넓힌 대로 이사 간다고 했잖아요. 며느리는 콧방귀를 뀌었어요. 2억으로 서울에서 뭘 해요?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그 돈 벌써 다 썼어요. 학원비에, 차 바꾸는데, 해외여행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 돈이잖아요. 어머니가 주셨으면 주신 거죠. 그걸로 방 내드린다는 약속 없었잖아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큰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며느리 편이었어요. 그날 밤 다용도실에서 울었습니다. 세탁기 옆에 이불 깔고 누워서 소리 안 나게 울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30년을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왜 이 꼴이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나갈 데가 없었어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참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구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쓰실 때 좀 빨리 나오세요. 아침마다 막히니까 불편해요. 그래서 새벽에 화장실 갔습니다. 식구들 일어나기 전에요. 어머니, 거실에서 TV 보지 마세요. 애들 공부하는데 시끄러워요. 그래서 다용도실에만 있었어요. 어머니, 이 반찬 왜 이래요? 너무 짜잖아요. 입맛에 안 맞아요. 30년 반찬 가게 한 제 손맛이 한순간에 부정당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나이에 돈도 없이 딸에게도 연락해봤습니다. 딸아, 엄마가 여기 살기 힘들어. 너희 집에 갈 수 있을까? 딸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우리 집도 사정이 안 좋아. 시어머니도 계시잖아. 방이 없어. 미안해. 작은 아들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도 사정이 어려워요. 식당이 생각보다 안 돼서 지금 대출 갚기도 힘들어요. 엄마 모시기 어려워요. 미안해요. 셋 다 똑같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아무도 저를 안 받아줬습니다. 어느 날 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구나. 돈을 다 줬으니까 이러는 거구나. 돈 있을 때는 다들 잘하더니 돈 없으니까 찬밥이구나.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근데요, 하실 말 안 한 게 있어요. 아무한테도 안 한 비밀이요. 자식들도 몰라요.
반찬 가게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시장 근처 땅을 좀 사뒀었어요. 남편이 사둔 거예요. 그게 지금 20억이 됐습니다.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자식들은 몰라요. 그냥 가난한 엄마인 줄 알죠. 왜 말 안 했냐고요? 테스트 해보고 싶었어요. 돈 없는 엄마도 잘 모시는지, 진짜 효도하는지. 근데 결과는 보셨잖아요. 돈 없으니까 이렇게 대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결심했어요. 그 땅을 팔 거예요. 20억을 들고 혼자 살 겁니다. 요양원이든 실버타운이든 편하게 살 거예요. 자식들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예요. 이미 충분히 줬잖아요. 70억을 줬는데 돌아온 건 다용도실 신세였어요. 이제 저를 위해 살려고요. 남은 인생 저를 위해 쓸 거예요. 며칠 전에 큰아들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간다. 이 집에서 나갈 거야.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요? 어디 가시게요? 돈도 없으시잖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돈 있어. 너희한테 안 줄 뿐이야. 아들 얼굴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땅이 있어. 네 아버지가 사둔 땅 20억이야. 그거 팔아서 나 혼자 살 거야. 너희한테 줄 생각 없어. 아들이 더듬거렸어요. 엄마, 그게 무슨, 저희한테 왜 말 안 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돈 없는 엄마도 잘 모시나 보려고. 근데 결과가 이렇잖아. 다용도실에서 채우고 남은 밥 먹이고 구박하고 이게 효도야?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며느리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는 짐을 쌌어요. 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그게 진짜예요? 땅이 20억이라고요? 왜 저희한테 말 안 하셨어요? 너도 똑같아. 돈 없으니까 안 받아줬잖아. 이제 와서 왜? 작은 아들도 연락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늦었어. 이미 늦었어. 너희들 진심 다 봤어. 저는 자식들 연락 다 끊었습니다. 지금은 실버타운에서 살아요. 제 돈으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밥도 잘 나오고 방도 넓어요. 화장실도 제 마음대로 써요. 아무도 눈치 안 줘요. 가끔 자식들 생각나요. 원망도 되고 미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자식한테 다 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아무리 자식이라도요. 제 이야기 듣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재산은 쥐고 계세요. 자식한테 미리 주면 안 돼요. 효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해요.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둘째, 다 주지 마세요. 줘도 일부만 주세요. 숨겨둔 돈이 있어야 해요. 그게 힘이에요. 셋째, 자식만 믿지 마세요. 내 노후는 내가 준비해야 해요. 자식이 모셔주겠지 하면 안 돼요. 저처럼 다용도실 신세 돼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숨겨둔 땅이 있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없었으면요. 평생 구박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다용도실에서요. 지금 제 나이가 62입니다. 앞으로 30년을 더 살지도 몰라요. 그 시간을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 거예요. 늦었지만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식한테 다 주고 후회하지 마세요. 재산이 힘이에요. 그거 쥐고 계세요. 그래야 대접받아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